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오늘은 태국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로만 만들었으니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확신해서 만든 영상이니 견해가 다른 분들은 제가 틀렸다고 하는 부분을 A4지 100장 분량에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서술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메일은 하지마 이 개새끼야! 첫째, 태국은 모계사회다. 모계사회가 뭘까요? 간단하게 부계사회의 반대 아닙니까? 조상의 조상의 조상이 어머니 성을 따라 어머니 중심으로 대대손손 가족 단위를 이루는 것이 모계사회인데, 태국이 그렇습니까? 불과 1, 200년 전 태국 역사나 사극 드라마를 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가부장적 사회였고, 지금도 거의 모든 태국 국민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중심으로 가족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 도망갔거나 연을 끊었거나 하지 않는 한 태국은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고, 또 선택적이긴 하나 부인마저도 남편의 성씨를 따릅니다. 그런데도 모계사회일까요? 그냥 잠시 여행 오거나 아님 태국에 살아도 깊게 보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이 만나본 몇몇 태국 사람들이 단지 미혼모, 싱글맘, 여성가장, 집안에서 입김 센 엄마들이 많이 보인다는 이유로 모계사회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느 저명한 교수가 전 세계적으로 모계사회 씨가 마른 이유가 DNA가 파괴되어 유전적 결함으로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리고 빨리 죽어서 모계사회가 없어졌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모계사회는 취약한 점이 많아 수백만 년이 넘은 인류의 역사 속에 점차 모계사회는 사라졌다고 하는데, 처음 인류 시작은 모계사회였지만 현재는 거의 다 사라지고 부족국가 몇몇에만 남아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모계사회의 장점이 있었다면 아직 모계사회를 이루는 정상적인 국가가 많이 남아 있었겠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본 정상적인 국가들 중 모계사회는 없습니다. 모계사회가 없어진 것이 남성이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특성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니 우리 여성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나긴 인류의 역사에서 모계사회는 현재 거의 다 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어머니와 여성은 항상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뱀과 처형 빔도 어릴 적 아버지가 다른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갔지만 아직도 아버지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인연을 끄는 아버지 성을 가지고 있냐, 엄마 성으로 왜 안 바꿨냐고 물었더니 그냥 자기 핏줄이라서 그렇답니다. 아버지의 성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죠? 물론 성을 어머니 쪽으로 바꾸거나 아예 다른 성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엄연한 부계사회입니다. 태국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은 나라이고 여성의 생활력도 강한 나라입니다. 남편이 없거나 남편 있어도 무능하고 게으르거나 아니면 남편과 함께 힘을 합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태국에서는 여성들도 대부분 일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고 생활력이 강한 나라라고 해야지 모계사회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태국은 모계사회다라는 무식한 말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나무위키나 위키백과 같은 데 서칭해서 모계사회에 대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국은 끽 문화가 있다. 끽은 광범위한 의미로 세컨드, 스폰서의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부인이나 애인, 여자친구 외에 돈이나 성적으로만 이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태국에 끽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화는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것일 텐데, 태국 국민 어느 누가 끽을 인정하고 문화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내 애인이, 내 배우자가 끽이 있으면 그것이 문화라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까요? 그것 때문에 살인도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끽이 문화라면 내 배우자가 끽이 있다고 난리를 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세컨드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미국은요? 유럽은요? 그 외 다른 나라는요? 제가 한국에서 20년 술집을 운영하며 봐온 경험으로 불륜, 스폰, 그냥 S파트너 등등을 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봤는데 그것이나 태국에서 끽의 존재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세컨드, 불륜 문화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끽은 스폰이나 세컨드를 지칭하는 단어일 뿐 문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세컨드, 불륜, 스폰 등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건 개개인의 성향과 인성에 따른 것이지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안 그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 태국인이나 붙잡고 끼기 문화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미쳤다고 할 겁니다. 만약 문화라고 대답하는 태국인이 있다면 질문의 요지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대답하는 것일 겁니다. 아니면 끽을 죄책감 없이 거느리는 부류 중에 한 명이든지요. 끽 문화라는 말은 오직 한국인이 지어낸 한국인들만 말하는 것인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왜 굳이 끽이라는 나쁜 단어에 문화라는 말을 붙일까요? 끽은 문화가 아닌 세컨드라는 뜻의 단어일 뿐입니다. 끽을 거느린 태국 사람들이 본인 주변에 많이 보인다고 문화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태국 전체 인구 중 끽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그럼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의 세컨드, 불륜, 스폰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아시나요? 누가 조사해 본 적도 없고 조사한들 진심으로 답변할 일도 없으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태국 사람들이 끽이 많다고 할 수 있나요? 본인 주변에 많아서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깊숙한 비밀까지 아는 관계가 수십 명만 되어도 많은 건데 인구 7천만 명의 나라에서 수십 명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또 태국이 성이 많이 개방적이라고도 많이들 하시던데 예전에 미국의 떨거지 양아치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 강사하면서 클럽이나 나이트나 이태원 등지 다니며 맨날 한국 여자들이 잘 준다고 쉽다고 했던 일 기억하시나요?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그 미국에서 온 양아치들이 한국 여자 쉽다, 달라면 다 준다. 한국은 성이 완전히 개방적이다 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 더럽지 않았나요? 그 미국에서 온 거지 같은 놈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한국 여자들이 다 그렇습니까? 아주 일부만 그런 거 아닙니까?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개방적이고 끽을 죄책감 없이 대놓고 거느리는 사람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냥 놀러와서 잠깐 유흥가 여자나 쉬운 여자들만 만나보고 태국 전체에 대해 오해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자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떨거지 양아치 영어 강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요. 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끼기 문화다, 성이 개방적이어서 태국 여자는 쉽다 라고 하는 것이 아직 이슈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어느 날 많은 태국 사람들이 알게 되어 이슈화가 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미국 떨거지들 꼴 날 겁니다. 미국 전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온 몇몇 양아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끽은 문화가 아닙니다. 셋째로 태국은 계급사회다. 근대 시대까지는 세계 각국들이 법적으로 명문화된 계급사회가 있었지만 현대 시대에 와서 법으로 명문화된 계급사회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이죠. 아직 남아있는 것이 북한의 세부 17계급과 공식적으로는 없어진 인도의 카스트 제도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아직 없어지진 않았죠. 아무튼 현대사회에서는 각국마다 법적으로 명문화된 계급은 거의 사라졌지만 자본에 의해서 나눠진 보이지 않는 계급은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계급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전부 다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위키에 그렇게 써 있네요. 자본에 의해 나눠진 계급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유럽도 태국도 있는 것인데 왜 우리 일부 한국 사람들은 태국을 철저한 계급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주 들릴까요? 제 주위에서도 들리고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서도 자주 들리네요. 왜 그러죠? 태국에 뭔 계급이 있죠?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아마 왕이 있고 왕족이 있어서 계급사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왕이 있는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등 현재도 왕이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들이 모두 계급사회일까요? 태국 왕이 다른 나라 왕들보다 돈도 많고 파워도 아직 막강하긴 하지만 엄연하게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왕과 왕족은 그냥 별개로 봐야지 계급사회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나라나 다 있는 보이지 않는 자본으로 나누어진 계급 때문에 태국은 계급사회다라고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국가이고
우리나라보다 못 살다 보니 계급 간 이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벌이나 큰 부자가 되기 어려운 건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빈민에서 서민, 서민에서 중산층까지 올라가는 건 태국도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긴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방콕의 룽루엉 국수나 파타야의 제또 국수집처럼 장사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나 회사 높은 자리까지 가거나 빈민, 서민 출신 의사도 많고요. 태국에서 의대는 일정 기간 국가에 봉사하면 학비가 무료라서 돈 없는 집안 학생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와 성실함으로 자기 사업을 잘 해내는 사람들도 많고, 무슨 대단한 집안이 아닌 평범한 중산층 가정 정도에서 총리까지 오른 전 총리 탁신이나 현 총리 뿌라윳도 있습니다. 현재 태국의 재벌 1세들 중에는 우리나라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도 많고요. 최빈민에서 공부 열심히 해 지금까지 온 현이 엄마나 처형 빔이나 지금 자기 집과 자동차 정도는 기본 재산으로 가죠. 중산층 반열에 이제 겨우 들어오고 아이들 교육 열심히 잘 시키고 잘 살아가는 예전에 같은 빈민이었던 현이 엄마의 많은 동창들은 또 어떻고요. 태국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는 자유민주 경제 국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나 선진국과 비교해서 정치 경제면에서 미숙하고 모자란 점이 아직 많지만, 태국은 중진국이고 우리도 중진국일 때 많이 똑같이 미숙했었습니다. 미숙할 뿐이지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한 계급사회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일본이 정말 정치적으로는 계급사회 같습니다. 아직도 정치를 대를 이어 물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베나 고이즈미 같은 멍청한 놈들이 아버지의 지역구를 받아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태국은 정치가 아직 미숙하긴 하지만 대를 이어주진 않으니 세월이 좀 지나면 군부 쿠데타 같은 건 없어지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언젠가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모계사회다, 낑 문화가 있다, 계급사회다라고 우리 일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제 생각엔 태국이 동남아이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서 얕잡아보고 무시해서 별 생각 없이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국가나 사람들을 무시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국가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면 역으로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느 국가, 어느 사람이 되었건 서로 존중하고 말도 좀 조심하고 약자는 더 보듬고 강자에겐 당당한 그런 우리 선진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말에 공감해 주실 분들은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2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